왕실에 태어난 소녀. 1395년 가을 경복궁에서 태종 이방원의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갓 태어난 딸에게 경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경사스럽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경안공주가 태어난 조선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불과 3년 전 왕자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아버지 이방원은 왕위를 위해 형제들과 피로 물든 싸움을 벌였죠. 어린 경안공주는 긴장감이 감도는 궁궐에서 자랐어요. 밤이면 무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왜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지으실까? 왜 숙부들은 더 이상 궁에 오시지 않는 걸까? 아이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공주마마는 모르셔도 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1400년 경안공주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3대 왕, 태종. 하지만 왕이 된 아버지는 더욱 바빠졌고 더욱 냉혹해졌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을 숙청했죠. 궁궐은 점점 더 무서운 곳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안공주는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봤어요. 태종이 딸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거든요. 경아나, 두렵지 않으냐? 예, 아버님. 밤이 되면 무서워요. 이 아비도 두렵단다. 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아버지의 손이 경안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갑기만 하던 그 손이 그날만큼은 따뜻했죠. 경안공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권력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냉혹한 왕이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거리요. 경안공주는 궁궐 뜰에서 홀로 놀며 자랐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부러웠죠. 자유롭게 아무 두려움 없이 날아가는 그 새들처럼 자신도 언젠가 이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안공주는 평안한 삶을 꿈꿨어요. 자신의 이름처럼 진정으로 경안한 그런 삶을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공주로 태어난 운명은 결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리요. 경안공주가 10살이 되자 본격적인 공주 교육이 시작됐어요. 공주는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공주는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주는 남자를 마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궁의 말은 언제나 안 됩니다로 끝났어요. 어린 공주는 답답했죠. 왜 공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걸 참아야 할까요? 유교 경전을 배우고 삼종 지도를 외웠어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여자는 평생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바느질을 배우고 시 짓는 법을 배우고 검은 곳 타는 법을 배웠어요. 모두 훌륭한 부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죠. 하지만 정작 경안공주가 배우고 싶었던 건 다른 거였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경안공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궁궐 담장 너머로 저자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곳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화려한 궁궐보다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좋았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죠. 1410년 경안공주가 15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 원경왕후가 경안공주를 불렀어요. 경아나, 이제 내 혼처를 정할 때가 되었구나. 영돈영부사 200강에 아들 이숙번이라는 청년이 있단다. 경안공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니. 무섭지? 예, 나도 그랬단다. 내 아버지와 혼인할 때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단다. 익숙해진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밤이 되자 경안공주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달빛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뿐이었죠. 경안공주는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1411년 봄 경안공주의 혼례날이 다가왔어요. 혼례를 앞둔 전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내일이면 이 궁궐을 떠나는구나. 두렵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원경왕후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아나, 사랑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란다. 만들어가는 거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며,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지.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행복하렴. 꼭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혼례가 시작됐어요. 경안공주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무거운 족두리를 머리에 얹었죠. 가마에 오르기 전 뒤돌아보니 궁궐이 보였어요. 16해를 살았던 그곳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웠어요. 안녕, 나의 집. 가마 안에서 경안공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펼쳐질 삶이 두려웠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저 앞에 이숙번이 서 있었죠. 평생을 함께할 남자. 경안공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혼례 의식이 진행되고 첫날 밤이 됐어요. 이숙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공주마마, 오늘 하루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편히 쉬시지요. 그리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한쪽에 누웠어요. 경안공주는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강압적이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경안공주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죠. 나는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16살 소녀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경안공주는 여전히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밤이면 궁궐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아침 경안공주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멎지 않았죠. 이숙번은 그날 밤새 곁을 지켰어요. 직접 미음을 쓰고 물수건을 정성스럽게 바꿔가며 이마를 식혀줬어요. 다음 날 아침 경안공주가 깨어났을 때도 이숙번은 여전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왜 그러시나이까? 저는 그저 정치적으로 맺어진 인연일 뿐인데. 공주마마, 소인에게 마마는 정치도 권력도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소인의 아내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경안공주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 공주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존중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봄이 깊어갔어요. 이숙번은 경안공주에게 작은 정원을 만들어줬어요. 마마께서 궁궐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작게나마 정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좁고 초라하지만 마마만의 공간입니다. 작은 연못과 꽃나무가 심어진 정원. 궁궐의 화려함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경안공주는 매일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줬어요. 여름이 왔어요. 경안공주와 이숙번은 저녁이면 함께 정원을 거닐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침묵만 흐르던 시간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앞으로의 꿈. 경안공주는 깨달았어요. 이숙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느 가을날 경안공주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숙번은 기뻐하며 경안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경안공주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죠. 아, 이것이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 사랑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정략 결혼으로 시작됐지만 진심은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창밖에 가을비가 내렸어요. 경안공주는 남편과 손을 잡고 빗소리를 들었죠. 경안.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어울린다고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경사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422년 5월 10일 경안공주가 27살이 되던 해였어요. 급보가 전해졌어요. 아버지 태종이 창덕궁에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었죠. 경안공주는 급히 궁궐로 달려갔어요. 가마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무서운 얼굴로 신하들을 대하던 아버지.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던 그분. 부디 평안하거라.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궁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경안공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죠. 차가워진 그 손이 이제 영영 따뜻해지지 않을 거였어요. 장례가 치러지고 동생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경안공주는 자녀들을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살았어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남편과 저녁을 함께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죠.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불안이 찾아왔어요. 세종이 병으로 승하하고 문종마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1452년 어린 단종이 즉위했어요. 겨우 12살의 소년. 경안공주는 불안했어요. 아버지 태종 때의 왕자의 난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또다시 그런 일이. 경안공주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큰 비극이 닥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1453년 10월 경안공주가 58살이 되던 해였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죠.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아버지 태종 때의 왕자의 난이 떠올랐어요.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였던 그 참혹한 사건. 이제는 숙질간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죠. 단종은 겨우 15살의 소년이었어요. 자신의 조카였죠. 경안공주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어요. 공주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조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무력함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날 밤 경안공주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왕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니란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숙질도 없어. 너희들만은 절대 권력에 욕심내지 마라. 경안공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범하게 살아라. 그저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겼어요. 1455년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됐어요. 1457년 단종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17살의 나이에 조카는 세상을 떠났어요. 경안공주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경안공주는 깨달았어요. 왕실에 태어난 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걸요. 평범한 백성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제가 공주가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마마. 초인에게는 마마가 공주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경안공주는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1455년 경안공주는 60세가 됐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경안공주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할머니, 할머니, 저희 놀이 보세요. 경안공주는 미소 지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왕실에 태어나 공주로 살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도 동생처럼 큰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죠. 그렇다면 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죠. 손주가 달려와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게.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뛰어갔어요.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화려한 궁궐도 막강한 권력도 아닌 이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죠. 남편 이숙번은 노인이 됐지만 여전히 다정했고 자녀들은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은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어요. 나는 행복했구나. 권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이 따뜻한 가족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경안공주는 정원을 거닐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만들어준 그 작은 정원. 달빛 아래 꽃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아버지 태종은 권력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행복했을까요? 동생 세종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늘 병약했고 아들을 일찍 잃었죠. 조카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경안공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역사책에 거의 기록되지도 않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얻는 것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죠. 경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어린 시절에는 부끄러웠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경안은 왕실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리요. 1455년 늦가을 경안공주는 병상에 누웠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몸이 이제 지쳐가고 있었죠. 자녀들이 모두 모였고 손주들도 함께 왔어요. 남편 이숙번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어요.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안공주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단다. 오히려 행복하구나. 너희들이 모두 여기 있으니. 경안공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경안, 너희들은 할머니의 이름 뜻을 아느냐?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사스럽고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경안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린 시절 그 이름이 부끄러웠단다. 궁궐에는 경사도 평안도 없었으니까. 정략 결혼으로 이 집에 왔을 때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경안공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너희들을 낳고 함께 살아가며 나는 깨달았단다. 진정한 경안은 왕실의 화려함이 아니었어. 바로 너희들과 함께한 평범한 하루하루였지.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태어나던 날, 첫걸음을 떼던 날 함께 웃고 울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나의 진짜 인생이었어. 손주 하나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경안공주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나도 너희들이 좋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은 정말로 경사스럽고 평안했어. 경안공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저 태종의 딸 정도로만 언급되겠지. 하지만 괜찮단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너희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게 더 소중하니까. 경안공주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단다. 권력을 탐하지 마라. 명예에 욕심내지 마라. 그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평범해도 좋다.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게 진정한 경안이니까. 남편 이숙번이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마마, 소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안공주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경안공주는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다시 눈을 뜨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경안. 참 좋은 이름이구나. 너희들 덕분에 나는 진정으로 경사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얼굴로 1455년 늦가을 경안공주는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권력은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죠.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태종의 둘째 딸로 태어나 정략 결혼으로 시작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 그녀가 남긴 건 거창한 업적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준 따뜻한 사랑과 평범함 속의 행복이라는 지혜였죠. 세월이 흘러 경안공주의 자녀들도 늙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단다. 경안공주의 지혜는 그렇게 대대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식사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경안공주는 60년을 살아 깨달았어요. 진정한 경안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거리요.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리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소소한 시간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경안공주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